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요. 약을 판매하는 약사들도 일본산 의약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번지는 불매 운동, 의약품 분야에서는 또 얼마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소재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제약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진출돼 있고 또 얼마나 돈을 벌어가는지부터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볼까요? 네, 일단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계 제약사는 8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아스텔라스 제약이 우리나라에서 2,8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다케다 제약이 2,116억 원, 에자이가 1,979억 원, 오츠카 제약 1,617억 원, 다이치 산쿄가 1,589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쿄아코 기린이나 산텐 제약, 또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 등도 6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는데 이들의 합산 매출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문 의약품으로만 3천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고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약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그 유튜버들이 먼저 영상을 통해서 뭐 가르쳐주고 이거는 일본 제품입니다 하면서 대체품 막 소개해주기도 했잖아요. 네.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을 우리나라 제품으로 대처하자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예. 이제 대표적인 제품을 좀 살펴보면 뭐 알보칠, 화이투벤, 또 카베진, 아이봉, 액티넘, 용각산 등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알보칠하고 화이투벤, 액티넘은 다케다 제약 제품이고 카베진은 코아, 또 용각산은 류카쿠산이라는 일본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보령 제약이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또 알보칠은 뭐 페리터치나 알보제로, 액티넘은 뭐 마그비 액티브 등 이제 국내 제약사 제품으로 대처가 가능한 만큼 일본 약을 사지 말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유튜버들이 약들을 지목을 하자 호응한 곳은 약사들입니다. 부산과 전북, 경남 지역 약사 단체, 그러니까 약사회가 불매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고 일본 의약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일반 의약품은 대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소비자들이 이제 일본산인지 한국산인지만 구분을 하게 된다면 불매 운동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보칠하고 화이투벤이 일본 제품인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제품이기도 한데 근데 앞에서 얘기해줬던 것들은 일반 의약품이잖아요. 네.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참 단절을 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 의약품은 불매 운동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처방이 이제 의사들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불매 운동 무풍지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일본 의약품 중에는 특허가 남아 있어 복제약이 나오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의사들이 불매 운동에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약을 교체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는 불매 운동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뭐 신규 처방이나 이런 신규 환자들 대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요. 예. 약국에서는 대체 조제, 그러니까 이제 동일 성분 의약품이면 약사가 제한적인 조건에서 약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복제약이 없는 이제 일본 제약사 제품도 많고 네. 또 의사나 환자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부분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불매 운동과 관련해서 제약사 측에서도 뭐 입장 표명이나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속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국내 제약사들은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원료를 받아오거나 또 완제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 언급된 불매운동 리스트의 일반 약을 보면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합니다. 뭐 알보칠이나 화이투벤은 GC 녹십자가 팔고 있고 뭐 액티넘은 동아약품, 또 아이봉은 동아제약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류카쿠산이 원조인 용각산은 1967년부터 보령제약이 생산하고 제조하고 이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원료는 일본산입니다.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700억 원 매출을 기록한 뭐 아리셉트, 683억 원 매출의 세비카, 297억 원의 릭시아나 등 일본 제약사 제품을 우리 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원료 수급이 안 되거나 판권을 회수당하면 당장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사들은 입장을 이렇게 뭐 이렇다 하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그런데 품목도 나열을 해보니까 그만큼 일본 의존도가 좀 높다고 봐야겠네요. 네, 일단 의존도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반자 관계였던
대웅제약과 다이이치 산코를 들 수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지난해 9,400억 원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웅제약은 다이이치 산코 제품을 뭐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비카, 릭시아나 또 올메텍 등 약물이 있습니다. 요 세 개 제품의 작년 매출액은 1,163억 원 수준인데요. 수치만 놓고 보자면 대웅제약 매출 12%를 일본 제약사 제품으로 이제 채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원료약품도 실정은 비슷합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사온 원료약품은 3천억 원 수준인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료약품의 경우 이제 중국이나 인도산을 쓸 수가 있지만 일본산만큼 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약물로는 이제 일본에서 국민약으로 불리고 있는 카베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서 국산화가 어려운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베진과 같은 복제약을 만들 수는 있어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원료약품의 경우 수입처가 바뀌면 식약처로부터 원료약품 등록과 실사, GMP까지 최대 2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약업계 전반에는 이미 많은 부분을 일본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나 대체 조제 등 일부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불매 운동이 이루어질 것 같고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약발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